the first step to becoming a high performer using KPIX 49way, 49way 이렇게 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KPIX에서 또 다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취준생이라든가 재직자들한테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또 고성과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 성장의 기회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오늘부터 첫 번째 스텝을 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께하는 글입니다. 사실 요즘 일과 일터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리고 뭐 한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직장 내에서의 문제들,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일터에 있지만 또 고민이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은 좀 상당히 예전보다는 다른 그런 기업 환경이다 보니까 기업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또 KPIX에서 포커싱하는 것은 그래도 그 핵심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사람이 모인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결국에는 그 많은 사회적 직장에서의 이슈라는 것들이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고 조직 내에서 확산되고 또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인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패턴을 유지해 가시면서 성과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PIX 94way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러한 객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순환적인 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 기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기업인들은 어떻게 일을 만드는지. 기업인들은 일단 두 가지 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죠?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업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런 좋은 취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기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 돈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든가 아니면은 코파운더와 함께 의기투합하든가 1차, 2차 투자를 만들어내든가 이런 돈이 있어야만이 또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인들은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이 모티베이션과 머니, 이 캐피탈,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기업을 만들어 나갈 때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죠. 네. 사람이 있어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성과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저희 같은 이제 일자리를 소비하는 개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소비합니다. 직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입사를 하고 나면은 그 직장 내에서 이제 일을 맡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조직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죠. 그게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
또 소통, 상호 간의 또 의사 결정, 그다음에 등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또 꺼려하는, 또 싫어하는 또 조직 내 정치도 있습니다. 이 조직 내 정치와 수많은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 내 갈등과 조직 정치를 극복을 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소통을 잘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홀로 남겨져 가지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극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같이 전문가들과 또 주변에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 1년, 또 3년, 5년이 지나면은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업무 경험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커리어라고 부릅니다. 옛날 쪽에서 얘기하는 커리어. 그래서 좋은 커리어가 쌓이면은 이제 우리는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직 내에서는 이제 사내 전문가를 선발을 합니다.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역량이 우수한 이런 분들을 전문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내 전문가로 선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 경영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 전파를 해가지고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기업들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인들,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을 우리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퍼포먼스. 물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스텝에 계시는 분들은 기획과 그다음에 지원, 그리고 그걸 통한 사내 시스템, 체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업에서 하는 일, 현장에서 하는 일에 대한 그 성과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의 퍼포먼스고, 또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유통에 계신 분들은 저스트 인 타임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과 서비스를 배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물,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이고 기업가죠.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 기업은 또다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일자리를 만들 동기와 자본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 어렵다. 그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이 생태계, 순환고리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 이것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저희는 KPX에서는 워킹 생태계다. 이렇게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워킹 생태계라고 인터넷에 서치를 해봐도 많은 정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앞으로는 많이
트렌드화되고 또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생태계의 생존자는 누구냐? 뭐 일자리 창출 뭐 정부도 하고 있지만 이미 하죠. 사실은 일자리 창출 생산은 기업이 한다. 그래서 기업가를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성과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 직업인들이 만드는 게 성과다. 그래서 일을 하는 노동자, 근로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개인들은 내가 성과를 창출하는 생산자구나, 책임자구나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누굽니까? 예, 훌륭한 사람을 소비하는 사람, 기업이죠. 그죠? 인재를 소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은 뭘 소비합니까? 인재 일자리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업 일자리 사람의 이 순환계를 잘 이해하고 전파하고 이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열심히 하면 되느냐? 이런 게 아니죠. 시기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PIX가 마련한 것이 퍼포먼스 9-4-A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KPIX에서는 4가지의 이슈를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를 원한다. 그죠? 가장 큰 우리 사회적인 니즈죠. 니즈, 요구. 자, 2번째. 그렇다면 일터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 일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개인적인 특질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직장 내 따돌림, 직장 내 왕따. 근데 이거를 파헤쳐 보면은 문제는 쌍방간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 니즈, 일터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것이 보면은 동기부여, 소통,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의사결정. 이걸 보고 해 말어. 이거를 해 말어. 이걸 내가 하면은 상사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동료가 나를 시기할까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하면은 연말 평가에 내가 A를 받을까. 이런 엄청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은 수많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거를 보고 하면은 친구가 나를 뒤에서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보고 하면은 저 영업팀에서 영업팀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하면 영업팀장이 나한테 달려오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갈등 헤쳐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 조직 정치. 이게 뭡니까? 권력 싸움이죠. 권력 싸움. 권력이라는 게 이게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네. 회사에서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라인에 서지 못하면은 승진이 안 되고 또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평가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팀장하고 틀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찍히면은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나중에 그러죠. 야, 내 일은 재미있는데 우리 팀장 때문에 더러워서 일 못하겠어. 회사를 그만둬야지. 그런데 극복하면 된다. 네. 이게 조직 정치였구나. 조직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까이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이 또 훈련을 통해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째 조직의 7가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놓고 이거를 대처해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일을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고가를 잘 받고 싶고, 그래서
고액 연봉자가 되고 싶죠. 이게 우리 직장인들의 꿈 아닙니까? 그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뭐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지방에 있는 젊은이가 아우디를 샀어요. 아우디. 그것도 A7 모델을 샀더라고요. A7 모델이 뭔지 아시죠? 코페형 아우디 럭셔리카예요. 그래서 뒷구리가 굉장히 날렵하게 빠진 모델입니다. 가격은 얼마냐? 1억이 넘습니다. 이거 샀어요, 젊은이가.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도 안 돼요. 아, 이분의 직업이 뭐냐? 라이더.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사회의 한 현상이라,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진 않겠어요. 뭐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어떤 개취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내야 돼요. 아우디 A7을 끌려면 성과를 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과를 내야 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고객한테, 상사한테 인정받아요.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퍼포먼스 클리닉이에요. 일을 잘하고 싶고 인정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의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처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아니면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클리닉을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선정했다. 네 번째는 내가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가치가 높은 경력을 쌓아 나가고 싶다.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이죠. 현재 A 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5년 뒤에는 좀 더 나은 기업에 다니고 싶다. 지금은 내가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3년 뒤에는 글로벌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국내 무대는 너무 좋다. 뉴질랜드도 가고 런던도 가고 또 미국에 뉴욕도 한번 가서 좀 넓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니즈를 포어 니즈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절차를 9 스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럭키하게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스텝을 남은 시간에 한번 밟아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일자리, 잡, 일, 양질의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일자리 숫자가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퀀터티적인 측면이죠. 양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CPM에서 얘기하는 양의 관리. 두 번째, 일자리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일자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퀄리티적인 측면이에요. 퀄리티. 그죠? 품질이 좋아야 제품이 팔리잖아요. 아무리 에? 기능이 좋고 가격이 비싸면 뭐합니까? 퀄리티가 안 돼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냐?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 일자리 막 들이밀고 헤딩하고 일자리 달라고 스트라이크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은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된다. CPIM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역량이 부족하면은 기업에서 뽑아주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요행스럽게 또 입사를 해도 역량이 부족하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러면 바로 뽀록이 납니다. 그러면 연말이 돼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고가는 D를 때리고 운 좋아서 C를 때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해는 버틸 수 있지만 2년은 못 버텨요. 혼전증 돼가지고서는 나와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된다. 이거 에픽스에서 도와주고.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저성장기라고 하잖아요.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거의 뭐 성장률이 0%의 수렴에 가고 있다.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0%대를 수렴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 저성장기 시대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층 갈등 얘기하지만 50대, 40대 중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시대가 만들어준 상황이 중요한 거는 지금의 저성장기 시대에 맞도록 나를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저성장기 시대에는 어떻게 단련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온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스포츠형 비즈니스와 예술형 비즈니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기 시대, 그러니까 뭐 만들면 팔고 시대, 뭐 대량 생산의 시대, 이런 시대는 동일한 규범과 일정한 룰에 의해서 기업이 들어갔고 품질만 좋으면은 잘 팔렸어요. 그리고 뭐 부지기했던 문화도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군대식 문화가 굉장히 일사불란한 문화가 굉장히 대세였던 시대였죠. 거기에 맞게 행동했으면 됐어요. 선배님한테 잘 따라다니면서 술 잘 받아먹고 선배님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당구 잘 치고 그죠? 이러면은 우리가 평생 직장을 보장받았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다양성, 창조적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이질적 조직의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이 KBX라는 세미나도 이질적 조직의 네트워킹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내가 포인트나 따야 되는데 그냥 시간 빨리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뒤에서 보면은 야 저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 저런 언행을 하는구나.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 재밌어요. 그것도. 왜? 이질적 조직의 네트워킹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닫는 게 있다 이거지. 깨닫는 게 있으면은 그게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형 비즈니스가 득세가 되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 요즘 뭐 사회적 이슈가 그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죠?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굉장히 창조적인 그러한 그 국가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치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갑자기 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저성장기 시대 일자리 특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개인의 또 각 그 스테이크 홀더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는 사실은 일자리의 퀄리티를 책임져야 돼요. 일자리 퀄리티.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여기가 무슨 정책 토론회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한번 짚어보면은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임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저성장기 시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굴뚝 산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에 맞는 그러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이제 기술의 발달 사이클에 따라서 일자리가 같이 요동을 틉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일자리가 생성 소멸의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 몇 개의 소수의 기업들이 이걸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잘하는 기업들, 뭐 S그룹이나 L그룹이나 D그룹 이런 H그룹들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0%는 변화 관리 못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아차 이래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뭐 스트라이크 합니다. 그죠? 플랫폼 기업이 득세를 하니까
옛날 오프라인 기업들이 스트라이크를 해요. 이미 기술은 플랫폼으로 넘어갔는데 오프라인 남아있는 기업들이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산업 생태계를 다 독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기술이 바뀐 거예요. 산업 환경이 바뀐 거예요. 생태계가 바뀐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걸 동조할 게 아니라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야 너희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산업을 리딩을 해줘야 돼. 변화를. 나중에 가가지고 플랫폼 산업이 득세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공격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은 우리 기업이 나가지를 못해. 국가가 나가지를 못해. 다 전 세계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싱가포르 가면은 그 있잖아요. 예? 앱 하나 갖고 다 그 저기 택시를 안 부르고 다 자가용 영업하는 거 불러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거부하면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기업들은 뭐 하냐? 기업들은 많은 양질의 많은 그 양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을 성장을 방해하면 안 돼요.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막 물류 막 끊어버리고 가서 연료호수 막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놔야 개인들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퀄리피케이션을 갖춰라. 이걸 갖춰라. 학습을 하고 커리어를 관리하고 그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그렇지 않고서 퀄리피케이션 없이 자격도 없이 가가지고 일자리 달라고 하면 일자리 줍니까? 일자리 줬어요. 그 일 할 수가 있어요? 일 못하니까 뭐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조직 정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각 스테이크홀더 이 워킹 생태계의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이 워킹 생태계는 다시 살아나고 더 건강해진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주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뭐 정부도 아니고 기업가 분도 우리 주 대표님 기업가시죠. 우리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희석 대표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를 우러러봐야 되는 분입니다. 기업가.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그죠? 전략을 짜야 돼. 전략. 그냥 막 무턱대고 뭐 헤딩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전략을 짰다. 첫 번째,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알자. 그죠? 예? 그 언론 선동이나 뭐 다른 주변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좀 제대로 현실을 보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스트러지 2.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다. 나는 갑동이도 아니고 을동이도 아니고 나는 나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럴 수만 있다면은 뭐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나가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서로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다른 또 DNA를 물려받았고 키도 다 각기 틀리고 눈 생김새도 틀리고 이 IQ도 다 틀려요. 인정해야 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일자리에 잘 맞는 인간형이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뭐 정부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 창업을 해라 그러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DNA가 있어야 창업을 하지. 젊은이 보고 모두 다 그냥 돈 주고서 창업하라 그러면 창업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나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일자리 유형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알아봤어. 제가 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일자리가 잘 맞아,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알아봤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없으면 더 준비하는 쪽에 몰입을 해야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뭐 퍼포먼스 클리닉을 받고 또 장기적으로는 뭡니까? 커리어 관리를 하고 커리어 개발하고 이렇게
이렇게 플래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CPM에서 얘기하는 플래닝 하는 것처럼, 마스터 플래닝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CPM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체계가 단순하게 기업의 제조 현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CPIM을 따기 위해서 공부할 때 놀란 게, 아, 이게 인생에도 바로 접목이 되는구나. 그죠? 나의 인벤토리는 뭐냐? 나의 인벤토리 ABC 관리가 되는구나.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스터 플랜, 그죠? 커스터머 니즈는 뭐냐? 나한테 오더를 내리면 나는 뭘 생산해야 되느냐? 똑같다니까.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CPIM 광팬이 됐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뭐, 펜하고 종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셨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한테 막 스트라이크 한다 이거지. 막, 어? 머리 쳐박고 상사한테 들이밀고 막 한다 이거지. 그런데 상사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뭐 아무리 주장을 하고 윽박지르고 해도 상사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상사의 통제 범위 밖이야. 그런데도 참 미련하게 상사한테 가서 막 들이받고 막 그래.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도 팀장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나의 커스터머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알아야 돼. 뭐 핸드폰 고장나거나 무슨 뭐가 잘 안 되면은 서비스 센터 찾아가죠. 서비스 센터 찾아갈 때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담당자한테 막 욕하면서 클레임 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어요. 왜 그러냐? 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퀄리피케이션.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이 정도까지만 통제할 수 있어요. 예? 뭐 일자리에 뭐 일자리 수가 없다. 뭐 일자리 양질 일자리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 나는 일단 퀄리피케이션을 통제한다. 두 번째, 자, 내가 꿈꾸는 일자리, 내가 생각하는 일자리 한번 평가해보자 이거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동의하고 펜을 한번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면 돼. 이거 하나만 던지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건데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할 수 있는 것은 퀄리피케이션, 능력하고 관계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는 퀄리티, 위시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하고 싶은 것을 쫓는 사람은 망상가 쪽에 빠져가지고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쫓은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쫓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점수를 매긴다 이거죠. 5점 만점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최대치다. 5점을 줬어요. 하고 싶은 것이 최대치다. 5점을 줬어요. 그건 뭐죠? 그게 이제 스타형 일자리.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매칭되는 일자리. 이게 스타형 일자리예요. 최고의 일자리예요. 최고의 일자리. 최고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3%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 이거지. 응? 안타까워하지 마시라. 그럼 뭐냐? 현실적인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치가 5점이에요. 뭐 4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뭐 보통 그저 그래. 3점이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굿과 스타의 중간적인 자리에 위치한 일자리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베스트한 일자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3점 미만이야. 보통 미만이야. 그런데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건 5점이야. 뭡니까? 드리명 일자리. 이거는 몽상가족 일자리라는 거죠. 몽상가족. 할 수 없는데 평생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코 들이받고 코 빠져가지고 헤맨다. 인생 그냥 가요. 현실적이지 않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슬픈 게 할 수도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게 도구형 일자리, 버려지는 일자리. 이게 좀 표현을 좀 나쁘겠지만 사실은 버려지는 일자리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기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와의 커리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나이 먹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거나. 그죠? 그러면 이 도구형 일자리에서 우리가 아, 참 안타까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하자 이거죠. 가급적이면 굿형 일자리에서 스타형으로 약간의 경계로 갈 수 있으면 베스트.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종이 있죠? 볼펜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거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칸은 왼쪽에 있는 거 과거 5년 전 했던 일자리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5년 내 하고 싶은 일자리 이 정도만 하죠. 네, 네.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과거 내가 과거 했던 일자리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자리 이거 한 세 개 정도만 적어보세요. 종이에다가 적고 나서 적은 그 일자리의 우측에다가 자기 능력치를 한번 적어보세요. 5점 만점으로. 내가 했던 일자리, 요거 과거 했던 일자리는 내 능력치 중에서 매우 내 능력치하고 매칭이 잘 된다. 매우 충족한다. 그러면 5점. 그냥 그저 그랬다. 그럼 3점. 야, 이거는 내 능력이 참 부족했어. 일은 했지만. 그러면은 2점이나 1점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다가 희망치.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자리였다. 그럼 5점 만점을 주시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1점을 주세요. 그래서 그 5점과 1점을 중간자적인 점수를 한번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좌표가 찍히겠죠? 좌표가 찍힙니다. 뭐 저처럼 4점, 4포인트, 뭐 3.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3포인트, 뭐 5. 미래 하고 싶은 일자리 뭐 2포인트, 5. 그죠? 한번 좀 그려보세요.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와 현재 상태를 어,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과거에 했던 일자리.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CIO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CIO를 했어요. 능력치를 보니까 보통 이상은 됐어. 4점 정도 됐어요. 그리고 희망치는 CIO라는 일자리가 뭐 그렇게 뭐 제가 원했던 일자리도 아니었고 필요했던 일자리는 아니었어요. 뭐 기회가 돼서 했어요. 3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찍혔죠. 4포인트 3.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현재는 이제 제가 스타터, 버커리어 스타 CEO를 하고 있죠. 능력치를 봤더니, 야, 이 사업이 저한테 잘 안 맞아.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 저한테 잘 안 맞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한 3점, 2점을 주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한 3점 정도 돼. 그런데 정말 하고 싶었어. 예. 정말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CIO 일자를 이제 때려치고 나왔죠. 하고 싶었던 일자는 5점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포인트가 3포인트 5 됐어요. 이걸 갖고서 한번 좌표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있던 그 퀀티티 퀄리티 큐브 매트릭스에 한번 찍어보세요. 큐브 매트릭스 한번 찍어보면은 제가 첫 번째 CIO 직업을 딱 찍어봤더니 어디에 찍히냐면은 퀄리피케이션은 4에 찍히고 퀄리티 쪽, 유시 쪽에서는 한 3 정도 찍혀요. 그러니까 찍어보면은 굿과 스타의 딱 경계에 찍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았던 일자리였던 거야. CIO 일자리. 연봉도 한 1억 넘어가고, 그 회장님이 저한테 우리 직원들, 우리 저 IT 본부 직원들, 한 60명 되는데, 그 저 베트남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관리하라고 법인카드 월 2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일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더커리어 스타 이제 스타트업하고 픽스 이제 기획 플래닝 하고 있는데 요 찍어봤더니 요게 어디에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에 3포인트. 위치는 진짜 최대 맥스마이즈 해가지고 5점. 그러니까 드림과 스타의 중간에 딱 걸쳐 있어요. 이거 어때요? 네, 좀 힘들죠.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치 대비 비현실적인 일자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그거 봐라. 내가 그때 그만두지 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좋은 일자리 박차고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느냐. 어? 당신 참 진짜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혼났어. 그 일자리 팽개치고. 그러면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 다른 데로 또 가던가 아니면은 능력을 키우는 능력을 키우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퀄리피케이션을 키우면은 이걸 우측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QQ 매트릭스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것을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면은 내가 일자리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좀 문제가 있구나, 내 몽상가구나, 이거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쪽으로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피케이션을 그만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오늘 아주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종이하고 이제 펜을 준비한 그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아,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시간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마인드를 개념을 잡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다음 투 스텝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 되고 앞으로 그럼 어떤 일들 할 거냐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찾는 것도 있어요. 나는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 쪽이냐, 내가 추구하는 목표점이 뭐냐, 그래가지고 나는 예술가형이냐 직장인형이냐 아니면은 창업형이냐 이걸 또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어요. 진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보다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하는 스타일을 진단하는 거, 추구하는 목표점을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진단을 하고 나면은 이것도 포인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형으로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찍어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빨리 나한테 맞는 쪽으로 옮겨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워커 쪽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들어오기에 너무 늦었어.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한 부분도 진단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이라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다. 일을 잘한다는 거, 성과를 내야만 된다.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는 찾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니즈부터 자아실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상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루저가 품는 울분을 일상팀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보다 성취를 못했을 때 화가 난다. 게임에서 졌을 때 화가 난다. 이게 일상팀학이에요. 근데 고성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울분을 극복을 해야 돼. 울분하면 안 돼. 그래서 고성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상팀학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나만의 워킹 생태계를 구축해 된다.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갖지 마시라. 나보다 옛날에 못했던 놈이 나보다 좀 잘 나간다. 이거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거지. 이걸 일상팀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갖는 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르상티망을 오늘부터는 갖지 마시라. 버리시라.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소요 기간을 준비해서 이제 소요 기간을 생각해서 준비하라 이거죠. 이게 짧은 거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길게는 이제 커리어 개발 쪽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건 할 거예요. 그리고 고성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성과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고성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과 이미지를 한번 회상을 하고 어떤 사람이 고성과지? 내가 생각할 때 슈퍼맨은 뭐지? 뭐 망토를 입고 있다. 망토. 가슴에 S자를 뭐 새기고 있다. 이런 것처럼 고성과자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본 다음에 고성과를 내가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성과자가 되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시간. 그래서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중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이제 S그룹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이런 걸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워킹 생태계를 플랫폼 위에다 앉힌 게 여러분들 더커리어 스탁에서 그런 걸 이제 플랫폼에 앉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 리뷰하는 레이오프라는 차원에서 좀 뭐 정리하면 워킹 생태계 그다음에 나는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다음에 일터에서 잘하고 싶은데 일상팀학이라는 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감은 좀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제 그 S그룹의 창업자가 한 얘기예요.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교묘하게 최선을 다하라. 한 사람이 한 조직 내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조직으로 옮겨서까지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조직으로 옮겼을 때에도 항상 겸허하게 자기가 새로 맡은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라. 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모든 일은 열심히 하면 다 수행할 수 있다. 요게 1985년도 S그룹의 창업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앞에서 오늘 했던 이 감을 갖고 실제 일터에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실제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그런 조직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같이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KPX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스텝 한 스텝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실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게 워킹 생태계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그 앞자만 따서 W 워 A 그러니까 W 그래가지고 와라고 해가지고 워킹 생태계에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심플하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도 이제 유튜브에도 할 거고 또 앞으로 캐픽스에서 별도로 또 아카데미도 또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그 세븐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잠재 회원님들까지 위해서 하여튼 그 캐픽스가 또 새로운 또 장을 내려갈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오늘 그 큐큐 매트릭스가 이제 뭐 다양한 이름들로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예술가, 철학가, 발명가도 그런 쪽이죠. 돈은 세상 못 벌고 맨날 집에서 돈만 갖다 넣고 발명을 하는데 안 팔리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좋은 표현은 그렇게 예술가 뭐 이렇게 철학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조금 빈정되는 말로는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스타로 만들어줄 것인가. 또라이와 스타는 사실 백지 한 장 차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성이 있느냐 아니면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길러가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저희 때 대량 생산 체제에서 배웠던 강요당했던 그런 건데 그거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삼성 다닐 때는 인재라 그래요. 인재. 그 인재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중놈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일을 어떻게 좋은 관리자로 또 좋은 리더로 세울까 하는 게 이제 스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스타라고 표현해서 좀 그래 보이지만 어쨌든 나의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있는 사람을 혼자서 즐기지 말고 여러 사람으로 즐길 수 있는 리더로 만들고 싶은 거고 내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개발해가는 그런 발전성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키워가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일이잖아요. 이제 요것들을 계속 할 건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했던 것은 어떻게 SCM 분야에서 내 실력을 기를 것이냐 이런 걸 했다면 우리가 그걸 놓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매일 남의 일만 할 것인가? 네. 아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기업 내에서도 뭔가 내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젝트나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고 싶어요. 또 우리 중에서는 좀 나이가 좀 적으시던 사람은 내가 뭐 40, 50까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50 이후에는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인생 후반전 계획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이런 것.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돈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된다. 말은 맞아요. 그러면서 정권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정권에 투자해야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우리는 정권에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은 좋은데 일단 정권에 돈 한번 넣어봤어요. 내가 해봤거든요. 젊을 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이 올라갈 텐데 해보니까 하루에 정권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100번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카카오톡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 완전히 망치는 거다 싶어서 그때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는 어떤 그 재정관,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게 뭐 더 많이가 좋아 보이죠. 이제 더 많이가 결국은 좋은 게 아니다. 네. 어떨 때는 빈곤, 또 가난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를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뭐 100으로 살 수 있는데 그 100 중에서 한 10 정도는 떼어주고 90만으로 가난하게 100보다는 한 90 정도 가난하게 살자도 그 10을 가지고 진짜 가난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재정 생각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우리 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렇게 가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때 이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그냥 끝나가니까 아빠가 이놈 자식 하면서 한 대를 탁 때리려고 했더니 걔가 손을 탁 대면서 아빠가 왜 이래 그러는데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정신도 위축되고 그냥 손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그래서 실패한 아빠, 성공한 엄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유 대표가 시작한 걸 출발해서 조금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옛날에 우리 때는 더 많이 더 빨리였지만 지금은 다른 개념일 거 아니에요. 뭐 워라밸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 정도 내가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는 유구이 대표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시작할 때쯤에 아침에 그 분위기가 많이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늘상 그 추구하시는 그 삶의 가치,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남과 아는 것을 나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어떤 그 미션이에요, 미션, 소명이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누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단순한 세미나에 모이셔가지고 그냥 뭐 누가 강의하는 거 듣는 거 이거 이상의 그런 좀 팀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캐픽스가 추구할 거고 또 회원님들이 같이 만들어 나갈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첫 역사적인 그 교수 임명장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소명의식을 갖고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같이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KTX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럼 날씨 보니까 좀 많이 날씨도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해도 좀 들어가고 좀 약간 좀 구름도 끼고 그랬으니까 오후는 조금 차분한 가운데에서 또 다음 주 또 한 달 또 건강 이런 걸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